안녕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남줍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서 아주 순수한 민초의 생각으로 저의 의견을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12월 7일, 12월 14일 민주당 거대 야당에서 탄핵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변론 11번 실시하고 2월 25일 날 변론이 종결했다고 언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3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3개월이 돼가는 동안 아직까지도 탄핵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 재판관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1분 30초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됐습니다. 변호사한테 쪽지로 메모로 전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파면하는 쪽으로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빨리 탄핵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KTX가 아니라 지금 GTX가 새로 생겼습니다.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가는 GTX 같은 그런 속도로 달리다가 왜 지금 갑자기 브레이크가 밟히고 왜 8명이서 탄핵 인용을 하든가 탄핵 기각을 하든가 결정을 해야지. 결정을 안 하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 일반 백성들, 민초들은 정말 이 어수선한 정치 노름 싸움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제 민초의 의견을 여러분들하고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8명이서 탄핵 선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한길 강사라는 그런 분이 나타나서 보수 우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광장으로 끌어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언론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가 51%까지 올라온 시점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좋은 건 없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이 조금 모양이 빠진다. 저는 취지가 그겁니다. 저는 그냥 순수한 직장인으로서 아니 탄핵하면 어쩔 거고 탄핵은 안 하면 어떨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 원래는 6명이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선임하고 그 다음에 마은혁이라는 분을 머리 하얀 분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언론이나 TV나 뉴스에 보면 굉장히 북한과 조선과 공산당과 주체사상 그런 어떤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흔히 얘기하는 종북 주사파 빨갱이 그거 어려서 많이 들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공산주의가 훨씬 좋고 레닌 마르크스주의 주체 사상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산다는 그런 어떤 논리로 많은 대학생들이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 역시도 제 나이와 비슷한 또래죠. 6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임명을 안 하고 총 8명 체제로 갔는데 그 8명 중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임한 사람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선임한 사람도 있고 조한창 같은 분,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선임한 분도 있고 정영식은 대통령이 했고요. 그래서 정말 8대 0으로 기각을 할 것 같았으면 벌써 하지 않았나. 근데 여론도 대통령 지지율이 50%야.
하물며 저 같은 민초도 뭐 대통령을 떠나서 그 이 나라에 탄핵을 너무 많이 남발한 이유가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왜 탄핵을 했는지 보니 정말 거대 야당에서 국정을 마비시킬 목적이 아니면 딱히 이유를 들 수 없는 정말 국무위원들이 정말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그르치거나 일을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비리가 있거나 그러면 국민한테도 알리고 또 탄핵 소추도 하고 하면 되는데, 도대체 탄핵을 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국회의원들끼리만 자기네들끼리만 쑥덕쑥덕거려서 거대 야당이 국무위원은 재적인원의 과반 이상이니까 151명 이상만 되면 무조건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3분의 2 제적을 못 넘기고 거대 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라는 분이 될 때까지 따박따박 탄핵 소추를 해서 파면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내란죄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겁니다. 근데 최상목이가 2명을 더 임명하면서 이게 꼬인 거예요. 어떻게 꼬였냐? 가만히 보니까 여론조사에도 있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지 내란 행위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 수반의 행정부의 최고 권력자가 무슨 내란을 합니까? 계엄을 선포했지.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의 그 세 분이 기각 내지는 각하를 하려고 하니 헌법재판소장 대리인 문영배 대리자가 선고 기일을 못 잡는 거예요. 왜? 파면을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파면을 못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3월 마지막도 넘기고, 이 넘기는 시점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왜 그러면 저 같은 민초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TV에 많이 보셨듯이 그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 다 나와가지고 된다 안 된다, 탄핵된다, 3월 11일 날 된다, 3월 16일 날 된다, 뭐 2월 말에 된다, 3월 말이면 된다, 3월 28일이면 된다,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인용한다, 기각한다, 절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연 탄핵에 찬성하는, 인용하고 파면하는 사람들도 똑똑하지만, 그렇다면 기각을 하겠다고 기각이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똑똑하지 않은 것인지, 그분들 역시 똑똑한 분들입니다. 같은 헌법을 놓고, 대한민국의 헌법 한 가지를 놓고 양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정말 정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틀어져서 결국에는 네 편, 내 편이 나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8명이 선고를 하면 기각이 될 것이고, 40여이라는 분이 9명 체제로 임명이 되면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간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40여이라는 분은 헌법재판소에 선임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 변론 기일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9명 체제이더라도 선고를 할 수 없다라고 보통 국민들은 알고 있지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악법도 악법이라고 9명의 헌법재판관이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밤새워서 속독법으로 이틀 만에 다 봤다. 그러니 나는 판결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9명 체제의 6대 3으로 파면을 선고하면 그 파면 선고한 그 자체가 불법이어도 합법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총리를 파면할 때 200명으로 하느냐 150명으로 하느냐의 판단을 그냥 본인이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 요번에 헌법재판소에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거대 야당에서 선임하지 않으면 4월 1일까지 선임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신입니까? 신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없어도 파면할 수 있다면요. 근데 지금 변수가 생긴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선임시켜준 정영식이라는 분은 파면시키면 헌법재판관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5년, 6년 지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비록 파면이 되더라도 나는 기각을 해놔야 그 사람도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만 그렇습니까? 조한창이라는 분도 국민의힘에서 선임했는데, 그분 역시도 헌법재판소의 그 자리가 평생 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소신껏 나는 기각 또는 각하를 하겠다라고 한 소신의 인원이 3명이 나오지 않았나. 그게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우리 국민이 다 믿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고 단지 직업적으로 그 자리까지 가서 그 판결을 하는 자리인데, 과연 온 국민이 국경일로 정해서 대통령을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거대 야당의 대표 한 사람에 의해서 내란죄로 선동해서 탄핵소추를 말도 안 되는 2번씩이나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헌법재판소 8명이 탄핵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합니까? 만약에 10% 미만의 지지율이 있다면, 그렇다면 소수의 인원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그 본인들이 탄핵을 해서 파면을 하면 이 역시 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이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민초를 위해서 만든 게 법이지, 자기네들 개인 거대 야당의 몇몇 사람을 위해서 만든 그런 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원내 복귀하셔서 올해 연말까지 개헌을 추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2월 31일 날 거국적으로 하야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을 충분하게 6개월, 7개월 동안 검증받은, 여야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검증받은 사람이 연말에 대통령이 선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갑자기 탄핵시키고 무정부인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급조된 2달 만에 만들어진 대통령을 바라는 국민은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월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끝까지 기각에 힘이 실리면 4월이 아니라 5월에도 쉽지 않을 거 아닌가. 그래서 빨리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즉시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결정이 나는 대로 선고일을 잡아서 선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민초의 말 한마디 모든 것을 다 남줍니다. 고맙습니다.